계속해서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취약한 부분을 들자면 공적 전달체계, 공적 재정체계, 공적 급여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적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공적 전달체계는 정부의 사업이 부모나 교사에게 제대로 전달되느냐는 건데요. 현재 교육부나 교육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부모나 교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공적 전달체계가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 증거는 현재 교육부가 어린이집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매일 수십 개의 어린이집이 휴원하고 있는데도 전혀 파악되지 않는 상태고요.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면 지역별 또는 어린이집 유형별 영유아 수와 교사 수를 정확히 알 수 없게 되고, 그러면 2025년 이후에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사 수와 기관 수를 추산할 수 없게 됩니다. 영유아와 교사 수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그에 맞춰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조정하고 그러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교육부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경계성 장애아와 같이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영유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서 많은 영유아가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상황입니다. 달리 말하면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의 부모가 제대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이 시급하고요. 실태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유아교육의 공적 전달 체계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공적 전달 체계가 취약하다는 것은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나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 저소득층이나 장애 영유아처럼 정보를 얻기 어려운 사람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서 불평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급히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더불어 현재 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4세대 나이스를 어린이집도 빨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세대 나이스를 사용하면 어린이집에 관한 모든 정보가 파악되어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실시간으로 어린이집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어린이집이 4세대 나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빨리 구축되어야 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적 전달체계가 취약한 것에 더해서 현재 공적 재정체계와 공적 급여체계도 매우 취약합니다. 공적 재정체계의 취약은 재정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 의해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아교육은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은 말 그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특별회계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서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유보통합을 위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도 정확히 계산되지 않아서 재정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일부를 유보통합에 쓰는 것은 이미 시도교육감들이 반대한 상태고요. 더군다나 내년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대폭 삭감되어서 안 그래도 초중등 교육에 쓸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감들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자리매김하면 당연히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유아교육에 쓰일 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거죠. 공적 재정체계가 확립되지 못하면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특히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교사가 있어야 하고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적 재정체계 확립이 매우 시급합니다. 한마디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낮추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초중등 교육과의 갈등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하지만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또 공적 재정체계 확립을 위해서 해결할 문제가 회계 투명성 확보입니다. 현재 에듀파인으로 유치원의 예결산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사립 유치원이 민간 소유여서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회계에 대해 믿음이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적 재정 체계가 확립되려면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가 시급하고요.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에듀파인을 빨리 도입해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적 재정 체계는 확립되지 않고 그러면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요원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취약한 것이 공적 급여 체계입니다. 공적 급여 체계는 공적 재정 체계와 맞물려 있어서 사실상 해결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단순히 급여 문제가 아니라 교사 질의 문제여서 더 해결이 어렵습니다. 초중고 교사처럼 모든 유치원 교사가 같은 급여 체계에 따라 월급을 받으려면 그만큼의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고요. 거기다가 같은 급여 체계가 적용되려면 교사 학력이 같아야 합니다. 초중고 교사는 교대나 사대를 나오니까 모든 교사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교사 학력이 다르지 않은데 유치원 교사는 2, 3년제 전문대나 4년제를 나와서 차이가 있죠. 학력의 차이는 교사 전문성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교사질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년제에서 유치원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간호학과의 경우에 전문대에 있어도 4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유아교육과 역시 전문대에 있어도 4년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4년제 유아교육과에서만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거죠. 교사로서 갖춰야 할 전문적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기르는데 최소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나름대로 교육에 대해 고민하면서 교육적 마인드를 형성하기에는 최소 4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적 급여 체계는 교사 질과 연관되기 때문에 현재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관련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됩니다.